우리가 제망매가는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작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업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제망매가는 19채 향가죠. 그리고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19채 향가는 10줄이고 그리고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 제망매가 같은 경우는 4줄, 4줄, 2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 2줄은 낙구라고 했죠. 그 낙구 맨 첫 부분은 이렇게 아와 같이 감탄사로 시작하는 형식적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제망매가랑 관련해서 이 시조라는 것이 어떤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워왔고 시조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시조라고 하는 것은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3줄이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지금 남은 시조 2편이 나와 있는데 2개의 시조가 나와 있는데 둘 다 보시면 기본적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평시조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3줄로 되어 있죠. 신년을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초장, 나한간 여기가 중장, 강사는 여기가 종장 이렇게 3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하나의 줄, 다시 말하면 하나의 장은 2개 구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구라는 것은 10년을 경영하여 이게 하나의 구, 초래함간 지어내니 이게 두 번째 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의 장이 2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장, 6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글자 수를 굳이 세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45자 정도에서 좀 빠지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5자 내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시조라는 것은 정형적인 시죠. 정형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장, 6구, 45자라는 이 기본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걸 평시라고 했고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제망매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망매가도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장을 보시면은 이 앞부분에 일단 감탄사는 없어요. 없지만 항상 정해져 있는 형식이 있죠. 종장의 맨 첫 응보. 첫 응보는 무조건 몇 글자? 3글자로 고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교롭게도 이 볼 시조 2편은 감탄사가 나오지 않은 그런 걸 좀 배웠기 때문에 사실 이 교과서 구성이 조금은 좋지 않다. 사실은 우리가 이 시조와 연결해서 이 제망매가가 어떻게 시조로 계승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는 시조의 마지막 부분에 감탄사가 나오는 게 나와야 좀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렇지 못했다는 점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종장 부분에 맨 첫 부분이 3글자로 고정되어 있다는 특징 이런 것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제망매가의 영향을 받았다. 19채 향가의 3단 구성과 마지막 부분에 감탄사가 나오는 것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계승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작품은 송순의 작품이에요. 송순은 사대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작품은 황진입니다. 같은 평시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이 다르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송수는 사대부고 황진은 기내이기 때문에 원래 조선 전기는 사대부 중심의 시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엄밀히 말씀드리면 시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려 중엽 또는 고려 후기에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도 나름의 그 양반들 좀 귀족이 만들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신진사대부가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만들어진 시조가 이제 조선 때 꽃을 피우고요. 조선 전기에도 이제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기녀라든지 뭐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민이랄지 이렇게 점점 계층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송순이 쓴 이 작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보기 위해서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선 전기는 주로 어떤 계층이 썼다? 양반 계층이 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반은 역시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형식을 잘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자연 친화라든가 효, 충 이런 유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많겠죠. 또 임금에 대한 어떤 사랑이랄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요. 유교적인 가치관과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갈수록 이제 어느 계층이 많이 나타나느냐? 자, 조선 전기든 조선 후기든 어쨌든 보니까 양반은 그대로 가요. 양반들이 계속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녀들도 만들게 되고요. 지금 여기 본문의 이 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사설 시절하는 게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누가 많이 만든다? 평민들이 많이 만든다. 그럼 우리가 원래는 이제 양반만 계층이었다가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계층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내용도 당연히 뭐 이런 내용이 없지는 않겠죠. 양반들이 여전히 시조를 창작했기 때문에 저런 내용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뒤로 오면서 뭐 사랑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임금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남자라든가 여자라든가 그런 사람들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얘기가 나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우리가 좀 약간 이런 것들은 관념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어떤 체험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느낌보다는 뭔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그런 추상적인 것들을 이제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다면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진짜 레알 그런 사랑의 감정 좀 보고 싶어하는 그런 연인의 감정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상생활의 이야기 같은 건 어떻게 나오겠어요? 삶이 힘들다. 일하는데 힘들다. 버겁다. 요즘 삶이 이렇게 재미없지 허무하다. 이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후기로 갈수록 이런 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실 시조 두 편에서 첫 번째는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황진이 시조잖아요. 황진이는 유명한 기녀였습니다. 글도 잘 쓰고 뭐 어떤 거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뛰어난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외모면 외모, 글쓰기 실력이면 실력, 노래도 잘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황진이는 조선 후기 쪽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순의 작품 보도록 할게요. 10년을 경영하여 조례삼간 지연행. 자, 선생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어떻게 끊어 읽었습니까? 한 줄을 4번 끊어서 읽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도 표시 한번 해보죠. 10년을 끊고 경영하여 끊고 조례삼간 끊고 지어내니 이렇게 이제 4덩어리가 나오게 읽었어요. 그래서 3번 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는 4번 끊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시조의 중요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음보 4번 끊어 읽었죠? 사음보예요. 그 다음 글자 수 볼까요? 10년을 3글자, 경영하여 4글자, 초려성간 4글자, 지어내니 4글자. 딱 보니까 3글자, 4글자가 반복되는 형태 또는 4글자, 4글자가 반복되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3, 4조, 4, 4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음보율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서 읽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3글자, 4글자가 반복되면 3, 4조, 4글자, 4글자가 반복되면 4, 4조 이런 것들은 글자 수와 관련해서 운율을 형성한다고 하기 때문에 음수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보율, 음수율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10년을 경영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
회사를 잘 돌아갈 수 있게 경영을 한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경영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운다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계획을 10년 동안 세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계획을 세웠다? 그럼 어떻습니까? 뭔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막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몇 층 높이 규모는 몇만 평 막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0년 동안 계획을 해서 뭐를 만들어내요? 초려성단을 지어냅니다. 초려성단에다가 네모하도록 하죠. 초려성단 별거 아닙니다. 그냥 초가집인데 3칸짜리 초가집 있죠? 그럼 방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엌은 그냥 따로 빼시고 방이 3개밖에 없는 그런 집을 초려성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집은 좀 초라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욕심이 없어. 난 이 정도만 있으면 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어울릴 수 있는 한자성어라고 할 수 있다면 안분지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분지족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분수를 편안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거야. 내가 가난하고 좀 잘 못 살아도 난 아무 문제가 없어. 난 그냥 즐거워. 그래서 만족하는 자세를 양분지족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초려성단 지어내니 나 한 칸. 자, 방이 3개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나 한 칸 가져가요. 두 번째, 달 한 칸에 달까지 이제 2개 들어갔죠? 청풍, 맑은 바람을 한 칸. 맞춰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맞춰두고 밑줄. 자, 맞춰가 뭡니까? 맞춰보면 맛있는 저녁에? 자, 맞춰두고가 뭐냐?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 한 칸은 내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달 한 칸은, 그러니까 한 칸은 달한테 맡겨주는 거야. 맑은 바람에도 그 방 한 칸을 맡겨주는 거야. 그러면 마치 그 자연물이 어떤 방 한 칸씩을 맡아서 가지고 있다면 사용된 표현법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의인법이다. 사람처럼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강사는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강사는 드릴 데가 없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읽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표시를 해야 되냐? 나 있잖아. 아까 우리 중장 부분에 나 한 간, 달 한 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청풍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강사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3개 있었죠? 이 3가지는 전부 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연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 강사는 이 3가지는 달, 청풍, 강사는 이 3가지 요소를 통해서 자연을 나타내는 거야. 그럼 이 자연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어떤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인 것을 대표하는 비유잖아요. 그래서 대유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대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체 중에 어떤 일부가 전체를 대표하는 비유법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강사는 들을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들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러두고 마치 뭐처럼? 병풍처럼 둘러두고 본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은 다 봤어요. 그만큼 자연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필기를 안 한 부분인데 뭐냐면 우리가 중장 부분하고 종장 부분하고 어떤 식으로 시상이 전개되는가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 나 한 간, 다 한 간, 청풍 한 간은 집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지금 집에 있으니까 이 집에 그 집에 있는 방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와 가까운 거를 먼저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장,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 자리가 있으면 쓰세요. 중장은
근경입니다. 가까운 것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종장에서 어떻게 돼요? 강사는 집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원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보고 알아야 돼요. 필기를 하지 않아도 이 작품은 근경에서 원경 또는 반대로 원경에서 근경, 또 어떤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또는 반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선적인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작은 거에서 큰 거. 그래서 이런 시선적인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알아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조 두 편 중에서 첫 번째 시조는 끝.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시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칠편을 지우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는 선생님이 요 아들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아들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 손목을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칠판에 글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약간 손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들을 좀 착용을 했는데 의료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급하게 손목이 좀 안 좋아서 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만 어제 이제 정형외과에 가서 저기 손목 그 통증을 줄이는 그 주사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5만 원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수업의 어떤 고퀄 이걸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열심히 좀 쓰고는 있습니다만 좀 아파요. 나중에 좀 많이 아프면 말로만 할 테니까 귀를 잘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 가방을 한번 잘못 들었더니 이게 손이 약간 삐뚤어지면서 여기를 이렇게 눌렀거든요. 그래서 가방이 재보진 않았지만 한 10kg 되는 것 같은데 그 10kg가 여기 딱 되니까 여기가 완전 찌릿하면서 나중에 손목까지 안 좋아지더라고요. 한 2달 됐어요. 지금 2달 넘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 작품 들어가기 전에 목을 축이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내돈내산이에요. 자, 두 번째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여기 기녀에 해당하는 황진이가 쓴 시조입니다. 아무래도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작품 정말 중요하고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 이렇게 읽었죠? 지금 우리가 시옷자 포함해서 8글자를 읽었습니다. 그 8글자 동짓밤 기나긴 밤을 각진가로 묶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은 어떤 시간이에요? 밤이 제일 길어요. 밤이 제일 길다는 얘기는 뭐야? 옛날에 전기가 없잖아. 등을 켤 수가 등을 이제 호롱불을 켤 수 있지만 전기불을 켤 수가 없죠. 그 다음에 TV를 볼 수가 없죠. 그리고 핸드폰을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밤이 얼마나 기냐. 외롭잖아. 그래서 이 동짓밤 기나긴 밤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임과 이별한 상황인데 너무너무 외로워. 사랑하는 사람만 있었으면 그냥 밤새도록 얘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갖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럴 거 아니야. TV도 보고 막 이러면서. 근데 없잖아. 그냥 부정적인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이 밤은 없었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낮은 물론 외롭지. 낮도 외롭지만 낮은 자기 할 일도 있고 밖에 나가서 구경을 할 수도 있고 자연을 감상하면서 마음을 좀 다스릴 수도 있고. 근데 밤은 그걸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얼마나 외로워. 그래서 이 밤을 어떻게 할 거냐면 한 허리를 버려내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허리를 잘라낸다는 거야. 베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춘풍 이불 아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춘풍은 봄바람입니다. 니불은 이불이고요. 그래서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아래에다가 그러니까 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듣는 얘기 아닙니다. 서리서리 넣었다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서리서리에다가 내려놓으세요. 이 서리서리
서리라는 것은 일단 뭐냐?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 중에서도 의태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굳이 쓰진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리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 국수집에 가시면 뭐 냉면집이나 뭐 밀면집이나 이렇게 면집에 가시면 그 국수가 이렇게 이제 그릇에 이렇게 담겨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국수를 이렇게 이제 물에다 씻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릇에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야. 국수 어떻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예쁘게 담아놓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춘풍 이불 아래, 따뜻한 이불 아래다가 그 밤을 이렇게 예쁘게 말아서 넣는 겁니다. 이런 음성상징어는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낸 부분이다 라고 해서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는 부분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 앞에 나와 있는 송순도요, 물론 글을 잘 썼죠. 그러나 한자어가 좀 많은 편이고, 물론 뭐 여러분들 황진이 시조에 한자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송순에 비해서 황진이 시조는요,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더 예쁘게 잘 살려낸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만의 묘미를 잘 살렸고요. 그 다음에 요쯤 되니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건 뭐야? 시간이야, 시간. 밤이라는 건 시간이라고. 근데 시간을 어떻게 해? 잘라. 자를 수 있어요? 못 자르거든요. 그걸 잘라서 이불 밑에 넣는다? 마치 시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마치 물건인 것처럼 표현을 했다?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게 진짜 중요하죠.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개념은 앞으로 여러분들 2년 동안 계속 뒤에 계속 나와.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상적 개념을 마치 자르고 넣을 수 있는 물건처럼 표현했다.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했다.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다. 그래서 한 허리를 버여내요. 서리서리 넣었다가 다 이 표현법이고요. 다음 어론일 오신날 밤. 여기 7글자 있죠? 어론일 오신날 밤. 요거는 괄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각진가라는 것은 여기랑 다르다는 얘기죠? 각진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부정적인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론님이 뭐냐면 나랑 사랑을 나눈 임. 우리 저번에 고전 어휘 시험 시험법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시면 괴가라는 말이 있었어요. 괴가라는 말은 사랑한다 라는 뜻이라고 했고 이건 어때요? 정신적인 사랑. 여기서 어른님은 뭐예요? 좀 육체적인 사랑.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지를 지금 아무도 안 갖고 와가지고 못 봤지만 뭐 고전 어휘 중에 뭐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뭐 이게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 시험에 나왔을 만도 한 그런 시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어른님은 자기랑 사랑을 나눴던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알았네. 어른님 오신 날 밤이 이거 얼마나 좋아. 임과 만난 날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부정적인 시간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는 이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즐거운 긍정적인 시간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각칭으로 친 부분하고요. 괄호 친 부분은 서로 대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른일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저 구비구비도 내려가세요. 이 구비구비라는 것은 뭐예요? 쭉쭉 이렇게 저 길쭉한 어떤 그 밤이 이제 접혀져 있는 걸 쭉쭉쭉 펴내겠다. 이 정도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구비구비 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이 구비구비 펴리라도 마찬가지로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한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구체화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해서 시각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 봤고요. 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조 2편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시조의 종장, 강사는 세 글자죠? 두 번째 시조의 종장, 첫 번째 어른님 세 글자죠? 그래서 이 계층은 달랐지만 여기 나와 있는 형식은 그대로 간다. 종장의 첫 음보는 무조건 세 글자 공통점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송순의 시조든 황진의 시조든 어쨌든 둘 다 형식은 같거든요. 계층은 다르지만 형식은 같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평시조는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시면서 이렇게 계층도 달라지고 다루는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예 이제는 형식까지 달라지는 시조가 나와버리죠. 특히 중장이 상당히 길어진 형태, 그런 시조를 뭐라고 한다? 사설 시조라고 한다. 요거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로 파격적으로 갔는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교재, 물론 교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언제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이 영상을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집이 가까우면 그냥 학원에 와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내일 일요일에 받아가시면 되고 뭐 선생님 뭐 카톡으로다 뭐 남겨놓겠죠? 네. 그럼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뭐 받아가셔도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럼 뭐 선생님이 뭐라도 뭐 보내줘야 되겠지 뭐.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요 어느 쪽을 보시냐면 300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거기 사설 시조 하나 나왔어요. 그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설 시조 하나 나왔죠? 개를 연화문이라 기르되, 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조는 좀 많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2학년 들어가기 전에는 고전 시간을 한번 쭉 훑어볼 겁니다. 아주 저 고대 가요부터 있죠? 아까 그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고대 가요부터 쭉 해서 가사까지 한번 다시 볼 때가 있을 겁니다. 뭐 지금 얘기하기는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먼 나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번 연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은 정말 금방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학년 입학한 지가 벌써 3월달에 입학하셨으니까 4개월이 지났어요. 눈 한번 깜짝하고 뜨니까 벌써 4개월이 지나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6개월, 6개월까지는 아니고 5개월 정도 뒤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사설 시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별로 필기할 게 없어요.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사설 시조는 이제 일단 그 작자 미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반이 썼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평민이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양반들은 자기가 기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들이 남아있는데 평민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해지다가 뭐 나중에 그 모음집 같은 데서 기록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갔겠죠. 그래서 작자 미상이고요. 또 내용도 양반들이 주로 다루는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평민들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개를 열화문이라 기르되, 자, 처음부터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개를 한 10마리 남짓 기르되 라는 뜻인데요. 10마리 남짓이라고 하면 몇 마리 정도인가?
10마리, 11마리 뭐 요 정도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개를 좀 많이 기르네요. 근데 개를 한 11마리나 기르는데 요 개같이 얄미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얄밉다는 거예요. 이 개 같은 놈이 너무 얄미운 거야. 그 얄미운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내용인지 보셔야 될 거예요. 이 개같이 얄미우랴 라고 돼 있으니까 물어보는 형식을 가지고 있네? 근데 물어보는 게 아니야. 얄밉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뭐라고? 네, 그렇죠. 서리법이 사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를 좀 많이 기르거든요. 근데 개같이 얄미울 수가 없어. 이 개가 너무 얄미운 거야. 그럼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운님 오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미운님이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죠. 미워하는 사람이 오면요. 꼬리를 회회치며 띠락, 나를 띠락, 반겨서 내닫고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미워하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 나입니다. 시적 화자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오잖아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왔어. 그러면 이 개는 내 심정과 반대로 꼬리를 막 치는 거야. 반갑다 이거지. 꼬리를 막 회회치며. 자, 회에다가 네모하세요. 이 회에다가 네모친 이유는 뭡니까? 음성상중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황진이 시조와 연결되겠죠? 자, 꼬리를 회회치며 뛰어, 뛰어오르고 나를 뛰어내리고 반겨서 내닫고. 자, 그 다음 내가 고운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런 고운님이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 나무락. 여기서 무르락이 물려고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러났다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캉캉 요것도 내려가세요. 자, 캉캉은 의성어지만 어쨌든 음성상징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음성상징어가 두 번이 사용됐죠. 네, 우리만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왔더니 오히려 걔가 짖고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오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 얼마나 미워요. 그래서 쉰밥이 요즘은 이제 개들 사료를 많이 먹입니다. 사료를 먹는 게 더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뭐 개사료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요, 뭐 사료라는 게 별로 없었고요. 그냥 사람들이 밥 먹다가 남은 거 있죠? 그냥 그런 거 개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이제 뭐 국 남고 밥 남고 그러면 이제 밥에다 두고 말아가지고 그냥 개 먹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먹는 게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저 개가 일찍 죽는데요. 옛날에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개 나무 개밥 주고 막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쉰밥이 그릇 몇 그릇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 먹일 줄이 있겠느냐? 너같이 미운 애는 안 줄 거야. 밥 안 줘.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리법이 사용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리법 두 번 사용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평시조하고요 사설시조하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눈에 잘 보이는 부분이 뭡니까? 중장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주었네. 사음보. 사음보가 기본적 음보율인데요. 얘는 사음보로 간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장이 사음보로 가야 되는데 중장이 너무 길어. 그래서 뭐 미운님 오면은 꼬리를 회치며 뛰라 나를 뛰라 반겨서 내닫고 너무 길잖아. 음보가 너무 길어. 그 다음에 그럼 중장은 그렇다고 쳐. 그럼 초장은 어떤 거 봐? 개를 연화문이라 기르되 요괴같이 얄미우라. 조금 애매하게 길어. 중장 볼까요? 쉰밥이 그릇 난들 넘어길 줄이 이시래. 여기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어쨌든 이 사음보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3장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6, 9 이건 아닙니다. 이 두 개는 지켜질 수가 없죠.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3장이라는 점은 공통점이야. 이거를 잊으면 안 되더라. 사설 시조도 어쨌든 3장입니다. 이거는 평시조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장을 보세요. 종장에 쉰바비 첫 음보, 첫 음보의 글자 수를 보시면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죠. 이거는 평시조든 사설시조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보기로 나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2학기 때는요, 또 시조를 또 뭐 학습지로 또 어마어마하게 또 주겠죠. 또 거기도 시험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또 그거 말고도 외부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시조를 가급적 많이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설시조까지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요, 이어서 우리가 원래는 관동별곡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이제 시험 끝난 지 첫 번째 시간인데 처음 또 관동별곡을 들어간다? 아, 이거 조금 피곤해.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뒤에 있는 유자소전이라고 있어요. 그 유자소전을 먼저 보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자소전을 좀 시간 되는 데까지 보고 시간 한번 본 다음에 관동별곡을 들어갈지 아니면 수업을 마무리할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쉬는 시간 하고 이따 만나요.